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그 인류는 자신의 그 인체 개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몸이 겪는 시공간적 구조를 확장하려는 그 목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에 도달하려는 호모데우스가 되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지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에볼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로는 주로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진화 자체가. 그러니까 진화를 인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그 자신의 환경 구조 안에서 가장 그 적응을 잘하는 종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적응을 못하는 종은 종멸시키고 적응이 되는 종들만 이렇게 계속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윈의 진화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기존에 있던 종들에서 돌연변이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모든 돌연변이가 취사 선택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그 생존과 번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돌연변이를 일으킨 그 종들을 취사 선택이 돼서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은 그 진화에 대한 주도적 선택적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천지인 이렇게 세계로 볼 때에 사람에게는 없고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는 천지 우주 자연의 그 선택의 권리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인데 반해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의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문명의 그동안의 그 지식 체계의 지식 체계.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자체가 이 우주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 법칙들, 우주 자연 법칙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문명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할 때에 그 관련된 지식 체계들이 계속 전승이 돼서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 체계가 바로 과학기술 문명인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는 사람 스스로가 선택한다 그러죠.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진화를 선택하는, 인류 스스로가 진화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이제 돌연변이적인 것이 아니고 DNA의 그 돌연변이적 변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류 스스로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시공간을 확장하려는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시공간 확장인데, 근데 시공간을 어떻게 확장하면 시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명을 늘린다는 것이고, 또 수명을 늘려 나가면은 불사영생에 이른다는, 수명 연장과 불사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영생을 목적으로 시간을 확장하고,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우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 확장을 하는, 가상세계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확장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가상 세계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그 VR 가상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매트릭스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게 가상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상 세계가 있어요. 그 가상 세계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수명 연장과 불사 영생은 시간 확장, 우주 확장과 가상 세계 확장은 공간 확장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 공간 이런 양 측면에서 전개를 해나갈 때 그 수단을 과학기술을 가지고 쓰는데 그 과학기술을 쓰는 방식 자체가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류를 사이보그화한다. 인류 종을 사이보그화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요 사이보그의 형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은 영화 어벤져스 아니라 저스티스 리그 보면은 그 사이보그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근데 이 큰 사고로 이 청년의 그 몸이 다 무너졌죠. 다 망가져가지고 머리만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이런 쪽의 기술을 연구하던 최고 그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이 기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머리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이보그화. 여기 그러니까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의 몸에다가 기계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걸로 만들어내는 것이 요게 사이보그죠. 요런 형태를 사이보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100%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기존의 그 생물학적 그 구조, 두뇌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뇌는. 그렇죠. 뇌와 그런 거는 여기와 요거를, 요 기계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요런 게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보그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게 정신은 인간 것을 쓰는 것이고, 정신은 인간의 뇌를 쓰고, 그 다음에 육체는 기계를 쓴다네. 인공지능 기계를 써가지고 뇌와 인공지능 기계 사이에 그 통신 체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가지고 뇌가 인공지능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보그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인간의 이 생각에는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정신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것을 하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이런 인공지능 그 기계들로 대체를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연장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인간은 호모데우스 신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그 주장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2045년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커즈와일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유발 하라리나 이 커즈와일의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많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아냐면은, 특히 저 같은 관심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런 불사 영생의 문제라든가 어떤 가상세계, 새로운 세계로의 업그레이드, 일종의 어센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는 SF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SF에 관련된 그 SF 영화들 안에 이미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 오래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는 있는데, 이 그림들에서 이제는 제가 주로 SF 영화들을 제가 좋아했는데,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제가 이제는 몇 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봤지만은, 지금 시간에 할 수 있는 양 정도를 가져왔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깊은 영향을 어렸을 때 받았던 영화가 사실 은하철도 999라는 영화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계인간이 등장하는 기계인간. 그래서 이 은하철도 99.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은하철도 99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 일본은 상당히 독특한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일본만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능수능란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애니만큼은 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전 세계 인류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런 애니메이션 정도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일본의 영화의 대다수는 사실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 우리처럼 이런 어떤 실사가 아니라 실제적 영화 그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많이 10위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영화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그만큼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일본 문화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은하철도 999라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경험을 했던 거는 애니메이션 엄청 많죠. 근데 이런 쪽으로는 뭐냐면은 은하철도 999, 마징가도 일본 적이잖아요. 마징가, 은하철도 999. 그다음에 공각기동대 이런 게 이제는 이 SF 계열에서 제가 이제 접해본 일본 애니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은하철도 999는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계속 일요일마다 해줬나 아침에 그래서 봤어요. 근데 상당히 재밌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상당히 어떤 제가 어렸지만은 뭔가 심오한 뭔가를 느꼈어요. 은하철도 999에서. 그래서 여기 은하철도 999가 다루고 있는 거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꿔서 불사 영생을 하게 돼요. 기계 인간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기계 인간과 기계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물 인간과 기계 인간들로 현재 인류 종과 기계 인간으로 몸을 바꾼 종이 있어가지고 기계 인간들이 능력이 월등하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계 인간들이 생물 인간들이 이제 지배를 노예 지배하듯이 지배하는 개념이 돼서 기계 인간들의 유의가 뭐냐면 인간 사냥하는 게 이게 유의 자신들의 이 존재들의 유의야. 그리고 생물 인간들은 기계 인간이 되는 게 소원이야. 어쨌든 이게 신분상승, 생물인간이 기계인간이 되는 게 신분상승하는 거예요. 신분상승. 그러니까 이 일반적 생물적 인간이라고 하는 현재 인류가 기계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소원인데 이 철이도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이니까 철이와 철이의 엄마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계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기차를 타고 이게 은하철도 999예요. 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리 옆에 있는 은하계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옆에 있는 은하입니다. 나중에 우리 은하와 그쪽 은하가 안드로메다가 합치게 돼 있어요.
합치게 돼. 지금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서 그 안드로메다로 이 은하철도 999가 가서 거기에 특정 어떤 행성에 가서 그 행성에서 인간의 생물 인간을 기계의 인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때는 이거는 기계 인간은 사이보그가 아니죠. 사이보그가 아니고 100% 기계, 100% 기계. 100% 기계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인간의 그 인간의 뇌 여기 사이보그 요 사이보그처럼 인간의 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실체로서는 인간의 뇌와 나머지 몸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이보그는 여기는 뇌 자체도 다 뭐래요? 뇌 자체도 다 기계로 바꿔버려 가지고 100% 기계가 돼. 기계는 요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그 한마디로 인간의 그 정신을 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뇌, 우리가 정신이다, 영혼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을 던져요. 인간이란 뭐냐라는, 인간이란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거는. 당신은 뭡니까? 이제 제 지금 강의 듣는 분한테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묻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당신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조로아스터입니다. 그럼 당신이 조로아스터입니까? 네, 조로아스터입니다. 그럼 조로아스터는 당신의 기억들이 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의 기억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 조로아스터라는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내용물이 있는데, 만약 그 내용물이 카피가 될 수 있다면은, 만약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한테 그 강의 들으시는 분의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저의 기억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자신이 조로아스터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신이 복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자신이 조로아스터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은 조로아스터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었는데 조로아스터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믿게 돼. 그게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뭐 누구, 엄마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에 해서 혈통으로 태어났고 내 그 형제는 누구고, 그다음에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이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하는 거.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체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의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복제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기계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같은 기억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만 영혼이냐? 근데 영혼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묻게 되는 게,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다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묻게 된다는, 그 나라고 하는 그 무엇이 카피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기억이 뭐냐?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게 도대체 자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자라는 게 뭐냐? 에고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호모데우스가 돼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당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란 뭐냐? 이런 철학적 질문에 이제 도달을 하는 게, 인간이란 대체 뭐냐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 앞에 있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아주 심오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호모데우스가 돼가는 과정,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간은 근원적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왜? 그 근원적인 질문을 풀어야지 기계 인간이 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가장 인류가 지금 당면한 그 최후의 과제는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문제가 지금 다가와 있어요. 인간이란 뭐냐, 정신이란 뭐냐, 기억이, 마음, 영혼,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자아라는 게 뭐냐라는 거. 그게 나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내면은 내 몸을 아무리 기계로 바꾼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답이 있어야지 이걸 뭐 카피를 해놓을 수 있거나 하잖아요. 자, 오늘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아직까지도 단 10%, 1%, 5%, 10%도 제가 볼 때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호모데우스로 이런 그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그 몸을 기계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단계로서 일단은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고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의 뇌가 그 생물학적 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 영혼, 자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사이보그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인간의 뇌가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뇌가 그런 겁니까? 지금 뇌 과학자들이 지금 엄청난 연구들을 쏟아내면서 곳곳에서 강의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영혼의 문제, 자아의 문제, 기억의 문제, 아직도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풀려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에다가. 그런데 그 인간의 영혼을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보통 계산 능력, 비교하는 능력, 판단 능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쾌락에 차 있기도 하고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그 정신과 감정이라는 게 뭐냐? 그럼 기계에서도 그런 정신과 감정, 정신은 그냥 캘큘레이터 계산 능력이다, 이성적 능력이라고 우리가 치더라도 이 감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계인간이라고 여기서 은하철도 999에서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두 측면이 다 카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인간이 자기의 욕망, 자신의 그 살인 욕구, 그 사냥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 기계인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냥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기계인간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한다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성과, 그걸 이제 보통 서양에서는 이성 능력이다, 감성 능력이다, 두 개로 나누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이성을 좀 더 작게 하면 오성 능력이라고 그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감정과 그 이성, 그 양 측면이 다 카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피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생물학적인 몸을 버리고 뇌도 이 기계인간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뇌도 버렸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그게 될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도대체 뭐지? 나라는 게 뭐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조숙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주로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는 물론 공부는 나름대로 잘 했지만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시험은 그럭저럭 다 잘 보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런 철학책 많이 봤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성과 감성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철이하고 엄마를 그 생물인간이니까 사냥을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 은하철도도 999의 정거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총을 쏴서 그 엄마를 죽이죠. 철이 엄마를. 그래서 철이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메테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메테르와 함께 메테르가 은하철도 999에 철이를 탑승을 시켜가지고 같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인간의 그 몸을, 생물학적 몸을 모조리 다 기계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행성, 그 특정 행성을 향해서 이제 가면서 겪는 다양한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은하철도 999죠. 그래서 은하철도 999에서는 결국에는 거기 그 행성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도달을 해보니까 메테르가 그 행성 이름이 메테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성 이름이 메테르고 그리고 그 행성의 그 기계 여왕, 기계 여왕인데 여왕 프로메슘이라고 하는 여왕 프로메슘의 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테르의 이름이 그 행성의 이름이고, 그 메테르 행성의 그 여왕, 그걸 지배하는 여왕이 프로메슘인데 그 딸이야. 그걸 이제는 그 철이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뒤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 프로메슘 그 행성은 폭파가 돼 버립니다. 폭파가 됐다가 나중에 또 그 기계 인간들이 뭐냐면은 프로메슘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파괴가 돼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계 인간들이 또 다시 그와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 기계 행성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와 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저항 운동을 처리가 하게 돼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처리가 이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저항 운동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런 스토리가 프로메슘 그 행성에 도달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여기 가면서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한 번씩 해주는 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뭔가 심오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봤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도 이건 뇌를 남겨둔 거잖아요. 이건 뇌와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유명한 그 영화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고 그래. 블레이드 러너는 1990년대에 나왔나? 이 영화가 원래 나온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가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블레이드 러너가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가 원래 이게 SF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영화예요. SF의 고전이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SF 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영화가 바로 블레이드 러너예요. 블레이드 러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뭔 개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는 그 기계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블레이드 러너는 그 복제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복제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복제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이제는 우주를 개척하게 되죠. 우주를 개척을 할 때 어떤 특정 행성을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광물 자원을 갖다가 채굴을 할 때에 거기에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 그 노동자들로 투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복제 인간들의 수명이 몇십 년을 못 사는 거야. 몇십 년, 몇 년, 뭐 이렇게 그 못 살아, 그 복제 인간이. 그리고 그 복제 인간들은 이 지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올 수가 없고 거기 그 세계 안에서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복제 인간들이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금방 죽잖아요. 오래 못 사니까. 그런데 이 복제 인간들 중에 소수가 탈출을 해가지고 지구로 오게 되면은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 속에서 파묻혀 사는 거죠. 파묻혀 사니까 이렇게 탈출해서 들어온 복제 인간이 사람하고는 똑같잖아요. 외향이. 그러니까 이 복제 인간들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제 인간들을 잡아서 제거를 하는 그 역할을 한 게 그 해리슨 포드 같은 경찰이 있어. 경찰들이 이 복제 인간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색출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갈파해내는. 그러니까 이거 뭐 유전자를 뽑아서 볼 수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하면은 그 복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어떤 그런 그 언어 행태 자체에서 어떤 이게 찾아낼 수 있는 그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제 인간을 다룬 문제예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걸 후속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비슷한 영화인데, 이제 이게 블레이드 런너가 그때 나온 영화 다음에 2017년에 나왔다. 이게 뭐야? 2017년에 이번에 나온 영화가 블레이드 런너. 옛날 블레이드 런너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도 나왔었죠. 얼마 전에 2017년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뭐 이게 복제 인간 문제를 다룬 문제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은 요번에 나온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이 원래 이 생생 능력이 없어요. 복제 인간은. 그런데 복제 인간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복제 인간 여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생존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는 얘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기업가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번에 나온 블레이드 런너였죠. 그러면서 이제 가상세계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얘기가 좀 복잡하게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설이 되고 있는 SF 영화의 고전에서 블레이드 런너에 비해서는 많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보긴 봤지만은 저도 좀 어두운, 이게 아주 암울한 영화예요. 블레이드 런너가.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영화는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지금 인간이 암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위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 뭐 이런 분들은 장기 교체를 해야 되잖아. 장기 교체. 그렇죠. 장기 교체를 해야 되니까 장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때? 뭐 간암에 간을 간을 교체한다고 하면 어때? 뭐 콩팥을 교체한다, 간을 교체한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는 사람은 대개 누가 맞아요? 직계 혈통이 다 맞죠. 직계 아주 가까운 혈족들만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게 되냐면은 아예 그 사람의 세포를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람으로 배양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어떤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지금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을 잘라내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은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몸이 뭐 교통사고로 뭐 팔이 잘라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용으로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제 이 회사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제 인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격리된 공간에 수용해놓고 거기서 왜냐면 이게 그냥 복제만 돼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의식이 활동을 안 하면은 그 몸이 썩어버려.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격리된 지역에서 마치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만이 이게 몸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은, 이 복제 인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어린애와 같은 의식 상태에 머물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활동성을 높이고 그리고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세포를 제공한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돈을 줬겠죠. 이 회사에 비용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뭐 간암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 복제 인간을 저기 해가지고 간을 떼가지고 주는 그런 식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아이슬란드인데 여기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죠. 이 사실을 복제 인간들이 알았어. 얘가 알았어요. 얘가 알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자기 본래 복제 인간 만든 그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돌리라는 그 양을 복제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그 동물들이 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황우석 박사라는 분은 뭐 요즘에 뭐 개를 많이 복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들도 많이 복제하잖아요. 뭐야. 그 애완견이 죽으면은 그 애완견을 복제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돈이 많은 대부호가 애완견에 죽었어. 아니면은 뭐 중국의 사자 개가 아주 비싸거든요. 그게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게 죽으면은 그거 복제를 해가지고 사자 개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런 사업들을 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인간 복제만 지금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 복제를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 복제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동물 복제보다는 인간 복제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인간 복제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인간 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종교화가 돼가지고 요즘 나오는 그 외계인 문명론이 뭐예요? 이게 인간을 외계인들이 이게 이런 의식을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외계인들이 유전공학으로 자신의 DNA를 기초로 창조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는 이게 영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프로메테우스 같은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대 인간들이 그게 외계인들인데 먼 외계에서 있는 그 존재들이 지구로 와서 유전공학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DNA를 기초로 창조를 했는데, 자신들은 키가 거인이고 인간은 키가 작다,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근데 DNA 그 배열 구조는 똑같게 만들었다. 이게 해서 이게 외계인의 인간 창조론에 항상 등장하는 게 유전공학 기술이라면, 유전공학. 그렇지. 이렇게 복제 인간 만든 게.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인데 반해서 지금 뭐냐면은, 스타트rek에 보면은, 스타트rek에 예전에 제가, 스타트렉 시리즈가 많잖아요.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뭐가냐면 보그족이라 해요. 보그. 그러니까 사이보그의 보그족이요. 보그족들 아예 이 자신의 생물학적 몸과 기계 몸, 이게 생물 몸과 기계 몸을 합체한 종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예 생물의 몸과 기계의 몸을 합체한 종족이 있어가지고 이 종족의 이름이 보그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그족은 그런데 뭐냐면은 기계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몸 자체 안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니까. 그럼 기계들끼리, 이 사이보그들은 어때요? 통신하잖아요. 항상 통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뭐 지구에 사이보그족이 한 1만 명 있다. 1만 명 있으면 뭐야? 그러면 이 1만 명이 항상 통신 상태란 말이야. 그렇겠죠? 항상 통신 상태에 있어. 항상 접속해 있는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뭐야? 우리 블록체인 기술처럼, 화폐 블록체인 기술처럼 가상화폐. 이게 항상 접속이 돼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보그 그 수장이 있는데 그게 여자야. 여자가 그 사이보그의 그 우두머리, 이 사이보그족에. 그래서 이게 이런 존재들이 사이보그족이 된대. 그래서 이 사이보그족의 목표는 자기의 종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기계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을 하나 늘리고 종족을 계속 늘리는 식으로 이게 하는 게 이게 보그족이다 그런 얘기. 보그족들이 이게 사이보그족들이 이제 보그족들로 사이보그들이 이제 뭐예요? 보그 종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철도 999에서 기계백작들이 기계 인간들이 뭐예요? 기계 인간들이 보그족이죠. 보그족. 그 종족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보그족이 된 거는. 근데 여기서 완전 기계니까 이거는 보그족보다 기계족, 기계족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는 그 다룬 게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그 스타트랙 시리즈 중에 관심 있게 봤던 게 이 보그족에 관련된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그 미국에서 스타트랙과 유명한 게 갈라티카, 이렇게 배틀스타 갈라티카 이 시리즈도 유명한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도 뭐냐면은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복제인간하고 그 기계인간 복제인간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류가 자손들 아니야. 복제인간과 기계가 그 인공지능이. 그런데 복제된 그 생물종과 그 인공지능이 합체가 돼가지고 사이렌이라는 종족을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파프리카라는 행성이 원래 이 존재들이 살던 행성이고 인류가 그 행성 주변에 여러 행성에 걸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렌한테 밀려가지고 지구라는 곳으로 지금 우리 지구로 오는 거예요. 지구로 도망오는데 사이렌이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그 인류 말살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그 인류 종족 안에 사이렌들이 숨어 있는데 모르는 거지. 겉으로는 다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그게 사이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느 특정 시점에 각성을 해서 자기가 사이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각성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이렌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자기 사이렌이라는 걸 자각해서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 인류 안에서, 이 도망가는 인류 안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 배틀스타 갈락티카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는 나온 것 중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하는 레플리카라는 거가, 이것도 이제는 기계인간과 복제인간을 동시에 다루는 문제. 이게 여기서 키아누 리브스가 그 사고로 자신의 그 부인과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죽은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을 복제해서 인간 복제, 그 세포 복제로 해가지고 그 살려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기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 로봇에 자기의 의식을 카피해 넣어가지고 똑같이 자기처럼 하는데 능력은 탁월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 자기 정신을 카피해 놓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플리카는 이 두 가지 다 다루고 있는 거죠. 복제인간 문제와 인공지능 문제. 그 정신을 카피하는 그런 관념. 그 마음과 정신을 카피해 넣어가지고 인공지능도 자기처럼 사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체도 로봇도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웨스트월드 같은 거 요즘에 이제 TV 드라마 시리즈 3번까지 나갔는데 3번씩 이 웨스트월드가 다루고 있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그냥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계산 능력은 기본이잖아요. 계산, 추리, 판단, 그 이성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우린 보는 거예요? 일단 감정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는 감정이 없다. 희노애락 어여움을 못 느낀다. 욕망을 못 느낀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월드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과 그 마음, 그 욕망을 어떻게 그 인공지능 그 안에서 그것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들도 인간처럼 실제 인간처럼 그렇게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고 권력욕도 느끼고 색욕도 느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웨스트월드. 그 인공지능 체들을 인간화시키는 거, 인간화시키는 거죠. 대신 능력은 탁월한데 감정도 느끼고 욕망도 느끼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월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호모데우스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 지금 유발 하라리라든가 레이 커즈웰이 다루는 문제들은 결국 우리 영화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고, 여기 이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다룬 문제들과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의 정신과 마음, 감정을 어떻게 기계로 옮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와 기계 몸을 어떻게 합치가 되느냐, 이거는 둘째, 과연 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코너에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대체 인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물음에 우리가 이걸 답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이 문제도 소위 말하는 이 복제인간 사이보그체 또는 이런 어떤 기계인간의 문제도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류가 당면하는 요 길목,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이 뭐냐? 자아가 뭐냐? 이런 문제들. 자아가 뇌에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